안녕하세요. 아키트윈스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건축가죠.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헤르족 드 메롱이 2008년도 마드리드에 지은 가이샤 포룸 마드리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샤 포룸 마드리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마드리드의 문화적으로는 아주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마드리드 미술관 삼각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술관의 삼각형 편대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샤 포rum이 그 삼각지대의 세곡지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곡지점을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은 이보다 훨씬 거대한 미술관들이죠. 권위 있는 그 셋을 꽂아보자면 누구든지 다 아실 거예요. 프라도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곤 하는 모르미사죠. 티센 우리 티센 미술관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미술관이 있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는 그 게르니카,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미술관 아니겠어요? 하여튼 마드리드 스페인을 대표하는 미술가들이 아주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야,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뭐 이런 사람들 스페인 미술가들이 아주 지금도 인기가 있는 영향력 있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드리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지역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드리드를 가시게 되면 이 지역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 길 옆에는 뭐 보타니코 정원도 있고, 보타니코 정원을 통해서 가면 바로 옆에 레티로 공원, 마드리드의 야경으로 제일 유명한 시벨레스 광장, 그랑비아, 여기 부에르타 델 솔 광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낮에도 저녁에도 아주 구경할 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건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 건물을 왜 가이샤 포룸이라고 부르냐면 이건 라 가이샤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는 카탈루냐 지역의 은행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것이죠. 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이샤 포룸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건물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보다 먼저 지어준 게 2002년도에 바르셀로나에 가이샤 포룸 바르셀로나가 먼저 지어졌는데요. 지어진 게 아니죠. 원래 있었던 이 건물은 가우디와 동시대의 라이벌이었던 주셉 부치 이 까다팔크라고 가우디랑 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건축가가 했었던 가사 라모나가 맞을까? 가사 라모나라고 하는 공장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지었습니다. 그 이분 아마 아라타 이소자키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 어느 정도 위상이 있었냐면 이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 바르셀로나 건축상을 두고 후보군으로 겨루어야 될 건물이 예를 들면 안토니 가우디의 까사 밀라랑 같은 해에 원래는 경쟁을 해야지 되는 작품이었어요. 물론 다음에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밀라 주택은 결승 후보작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뭐 작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밀라 주택이 완공된 그 해인데 바르셀로나 건축상을 수상했으면 뭐 대단한 건물이죠.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가이샤 포룸 바르셀로나가 2002년,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마드리드의 가이샤 포룸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위스 태생의 1950년 태생의 두 명의 건축가 이름이 성이죠. 헤르족 그리고 드 메롱, 헤르족 앤 드 메롱, 뭐 이렇게 두 명의 건축가인데 이 두 명의 건축가는 둘 다 1950년생이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1978년인가쯤에 같이 건축사무소를 열어서 지금 30년, 40년째 잘 운영해 오고 있는 건축가들이고요. 2001년도 프리츠커스상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분들이 이 카이샤 포룸 마드리드를 만들면서 한 건축 작업은 처음부터 시작한 작업이 아니라 신축 작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물은 1900년부터 짓기 시작했던 마드리드 전기회사. 마드리드가 700m 고원이거든요. 그래서 변변한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긴 한데 그렇게 수량이 많은 강이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여기는 수력 이런 발전이 아니라 석탄을 떼어서 지금 바르셀로나 부에르타 델 솔, 스페인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의 모든 지역의 거리를 이 부에르타 델 솔 광장 중앙에 있는 거리 표지석을 위치 기준으로 스페인의 모든 지역과 뭐 이런 것들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측정하는 특정 기준점이 있는 곳이 부에르타 델 솔 광장입니다. 이 부에르타 델 솔 광장 근처에 카스코 안티고, 그러니까 구도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사, 석탄을 떼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1900년대의 공장을 만드는 전통에 따라서 박공지붕 밑에 벽돌로 벽체를 만들고 밑에는 화강암으로 기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고전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법 고전의 느낌을 갖고 있는 벽돌의 진중하고 단단한, 그리고 1900년대에 사용된 벽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채와 질감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 그거 아주 사랑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부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을 이용해서 재구조화한 겁니다. 이 건축가가 자신이 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은 이전에 있었던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벽돌로 만든 건물이라는 건 입방체를 이루고, 왜냐면 벽돌은 벽을 쌓아서 공간을 한정하는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벽이라는 것은 바닥에 딱 고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에 이 건물 역시 화강암이라고 하는 벽돌보다 훨씬 단위가 크고 더 덩어리감이 있어 보이는 기단 위에 올라가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건축가 헤르족 드 메롱은 이 건물의 기단부를 삭제하고요, 소거해버리고 그것을 얇은 금속 구조물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금속 구조물이라 생각하면 금속 구조물 위에 벽돌벽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화강암 기단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공중에 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벽돌 건물이 갖고 있는 추억, 그리고 벽돌 건물이 가진 시각적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로 보면 이 밑에 굉장히 단단해야지 되는데 그 제일 단단해야지 될 부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단 부분, 예전에 기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통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진입하면서 천정을 보면 벽돌보다도 훨씬 가볍고 비물질화된 금속 천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물이 있을 거야 안에. 당연히 구조물이 있겠죠. 근데 단단한 구조물은 눈에 감추고 마치 쿠킹 오일을 접은 것처럼, 이 접었다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옅은 구조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전체적인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는 이전 단단한 구조물이 갖고 있는 인상,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감각과 기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구조화시킨 거죠. 이 재구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경함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건물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건물이 이 파세오 델 프라도, 그러니까 프라도의 산책길이라고 불리는 큰 길에선 한 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닌데, 예전에 주유소가 있었던 앞에 건물을 부수어서 이 한 땅을 비움으로써 이제 프라도 길에서
한쪽 측면이 보일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곳은 광장이 되어 있고 그 광장 앞에 이 수직 벽면에 조경한 것도 뭐 제법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이 있는 건물이지만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앞뒤로 미술관들이 3개가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이 밑에 있는 중앙역, 마드리드 중앙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차역이 라파엘 모네오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아토차역을 구경하시고 이 건물들도 보실 수 있고 그 위에 프라도 확장 계획안이 이미 완성이 됐죠. 그건 역시 라파엘 모네오의 작업이고, 라파엘 모네오의 방킨테르 은행도 이 길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길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찍었는데 방킨테르, 그것도 라파엘 모네오의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마드리드에서 야경으로 가장 유명한 시벨레스 광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슨 꼬레오 건물이나 이런 것도 건축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건축적인 산책길이 될 겁니다.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10분이 훨씬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꼭 보러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